크리스마스 위크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혼조양상으로 지금 어디로 갈지 방향성 탐색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헌정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10시 13분이었나요? 그 발사 소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에만 VI가 몇 번이 발동됐을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변동을 보였죠.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부터 시작해서 저희 정리할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제부터 좀 분위기를 잡는 조선주를 오히려 지금은 담아야 하는 것인지, 좀 지치지 않는 로봇은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부터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중립과 긍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중립 먼저 듣겠습니다. 정헌정 부장님, 원래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중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립입니다. 지금 오늘은 또 빠집니다. 사실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도 세로니네 아니네 안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오늘이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원래 그 깃발을 꽂았었던 것은 또 스페이스 X이기도 했었거든요. 그 기대감이 그렇다면 조금 희석이 되는 걸까요? 일단 저도 이제 앵커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이제 뭐 하락으로 돌아선다 이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어쨌든 이 이슈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상황은 뭐 안 좋은 상황에 이제 실패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과감하게 바로 이제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모습이 생기는데, 저는 이제 이 우주항공에서 이제 이쪽이 뭐 전혀 근거 없다, 뭐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중립 의견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오늘도 보시면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급등하다가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는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는 좀 매매할 거리는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된 이슈나 그거 관련된 종목들은 잘 분별해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조금 더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 이제 오늘 발사 관련돼서 지금 움직였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중립 의견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스페이스 X 쪽 체인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사실 미래에셋 종목이라든지 뭐 HVM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을 좀 눌릴 때 어느 정도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관련해서 의견 정태근 이사님께 긍정 의견 받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그 낙하한 걸 확인하고 나서 의견을 받았을 때 긍정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전에 미래에셋 증권을 주신 적이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였나요? 미래에셋 벤처투자보다 미래에셋 증권이 더 수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입장 정리도 필요해 보이고요. 네, 사실 그 지난주 우주항공 부정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너무 좀 평가절하를 좀 한 것 같아요. 시세가 좀 이어졌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너무 이제 스페이스 X IPO일만 좀 제한시켜서 좀 생각을 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들이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과거에 쿠팡 IPO를 들게 되면서 단기로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트럼프가 픽을 또 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AI를 픽을 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시세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행정명령 통해서 이제 어느 섹터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건가, 이게 좀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주항공, 내년의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 때문에 상승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뭐 단기 변동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다 대한 지분 가치 때문에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쿠팡 IPO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단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X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건 스페이스 X에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나사도 될 수가 있고 블루 오리진 될 수 있고 그렇죠. 우주항공 기업들 다 네. 확장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제 스페이스 X가 됐던 나사가 됐던 블루 오리진이 됐던 납품 가능성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주로 좀 바라보게 되면서 그쪽은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주 낙하라든지 뭐 단기 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한번 순환매어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저가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네. 이제 세아 베스트 지주 요 종목에 보고 있는데 요거는 텍사스주에 그 특수화금 공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텍사스주에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도 있고 나사도 있고 블루 오리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저는 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후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캔코 아이로스페이스, 캔코 아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뭐 나사라든지 블루 오리진 이쪽 기업들 전부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나노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 관련돼 가지고 캐필러 샘플을 공급했던 이력들이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의 공통점이 어쨌든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 사업을 키웠을 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 좀 추가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트 지주, 나노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샘플이 될 수 있겠죠. 샘플이 될 수 그 중에서 있다. 탑픽은 저는 세아베스트 지주. 세아베스트 네. 지주가 탑픽이다. 그 미래에셋 증권은 10월 말쯤에 주셨었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또 고가권을 3만 원 근접하는 네네. 구간까지 갔잖아요. 네, 그쵸. 근데 지금 다시 그 자리에서 우주가 묻어서 갈 수 있는 갈랑말랑 자리에 놓여 있단 네네. 말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는 우주가 없었을 텐데 지금 그쵸. 우주가 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죠. 근데 이게 물론 지분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회성이냐 지속성이냐 이것도 판단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뭐 배당이 됐다 로열티를 통해서 이런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이게 상장하게 되면서 어쨌든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일회성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단발성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그렇고 미래에셋 증권도 그렇고 이거는 뭐 단기 변동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자산주가 떴다가 가라앉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증권주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일단 다음 쟁점 넘어갈게요,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왜냐면 너무 궁금해서요. 조선주입니다. 정원정 부장님 긍정 그리고 정택 이사님은 중립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조선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저희 조선의 아버지라고 칭해도 될 만큼 저희에게 많은 관점을 주셨는데요. 하나오션 필두로 오늘은 특히 또 하나 쪽의 강세가 그룹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묻어 있습니다. 지금 위대한 회사라고까지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궁금한 건 그거죠. 조선주가 지금 분위기를 잡는 게 어제부터 느껴지는데 이거 내년 바라보고 끌고 가도 되는 것인가. 지금 잠수함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와 또 HD 현대중공업 통합된 그 라인으로 지금은 압축해서 바라보는 게 맞을지. 엔진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강하더라고요. 일단 뭐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가가 사실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조선 쪽 같은 경우 많이 올라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긍정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중립이나 이런 걸 드렸을 건데 이 최근에 이 조선족 종목 조선주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조금 횡보하거나 조금 약간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에도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자리. 그 시장 그 기간 동안에 시장 대비 다른 뭐 종목들이 갈 때 좀 쉬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좀 힘을 좀 모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뭐 하나오션을 필두로 주가가 좀 강한 네. 편이긴 한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 때문에 하나오션이 아주 강하게 그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 이상 와.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네.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추세라고 하면 종가를 아마 거의 고점으로 좀 종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은 뭐 하나오션만큼 못 가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이렇게 조선 쪽 특히 이제 뭐 마스가 관련된 이해 계속 나올 거고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지금까지 이게 조정받았던 횡보했었던 그거를 좀 보상받을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긍정 의견을 드렸고 요거와 같이 이제 전망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들도 그렇죠.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 기자재 다 좀 포트에 조금씩 담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좋고 조선 기자재도 좋고 미보유하신 분들은 그럼 지금이 적기예요? 타이밍적으로? 충분히 매수하셔도 뭐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네. 너무 많이 올라서 그죠. 좀 부담스럽긴 하다라고 하면 제가 전부터 한번 말씀드렸던 뭐 삼성중공업이나 네. 아니면 이제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오늘 또 공시도 있었어요. 오세아니아 LNG선 수주 공시. LNG선 기반으로 수주 공시가 최근 들어서 꽤 들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실적이 또 쌓아질 수 있다면 앞으로 조선주는 내년에도 무리 없다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중립 의견을 또 주셔가지고 조선주로 뭔가 수급 이동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일단은 중립은 그러니까 긍정에 가까운 중립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네. 저는 이제 조방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서 보자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중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조선 같은 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하나오션의 상대적 강한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마스카 프로젝트에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모락모락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MRO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만으로는 돈이 안 됩니다. 이게 중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꾸준한 영업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지만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 도크가 이게 300m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군함들 중에서 MRO 할 수 있는 선박들을 보게 되면은 항공모함이 300m가 넘어가지 그 안에 있는 뭐 이스함이라든지 군함 같은 경우는 다 300m 안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MRO 정비 수주를 받게 되면은 독이 오히려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MRO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근황 건조라든지 그리고 미국 LNG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시발점이 나왔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반갑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지스 뭐 호위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위함이 그래도 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5천억 이하지만은 미국 쪽에서 건조하게 되면 이게 단가가 1조가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이지상 구축하게 되면은 아마 2조, 3조 원대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 해 10척만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 그럼 이게 돈이 얼마가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거의 뭐 20조, 30조가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군함 건조 수주 받게 된다면 상당히 큰 수익성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얘기가 좀 잠잠하지만은 LNG 수출 프로젝트 증권사들 이제 리포트를 참고해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내년에 100척 정도 이제 LNG 운반선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LNG 프로젝트 재개로 인한 운반선 수주 건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가까운 시일에 기대가 되는 게 미국의 우드사이드라는 에너지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운반선 이제 최대 20척, 한 16척, 그러니까 뭐 중간값을 주게 한 18척이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국내 조선사들과 지금 이제 협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소식이 내년에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해가지고 이제 포트하드 같은 경우도 최종 투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최대한 20척 정도 앞으로 이제 뭐 발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군함 건조 플러스 이제 엔진 운반선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내년에는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이 조용한 게 실적 때문이 아니라 수주 때문에 조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주 소식이 내년에 군함 플러스 엔진 운반선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드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는 이제 다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조선주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의견이 중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짧게 그 지금 하나 쪽으로 모이는 이유가 트럼프가 위대한 뭐 기업이다라고 오늘 이제 묻었고, 립서비스 했잖아요. 그렇죠. 샤라웃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KDDX가 지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가 그쵸. 조금 더 우위가 된 거, 네네. 그리고 신한우이 해상풍력 EPC 수주 이야기,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리면서 거래 실리면서 네네. 어쨌든 방향을 튼 건데 오히려 조용했던 게 거래 트는 그 디데이를 오늘로 바라본다면 네네. 그래도 내년 관점이세요?
네, 어차피 랠리는 내년에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정원현 차장님 네.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제 선침의 관점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속도? 저는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내년에 조선주를 보고 미리 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 말리지 않습니다. 단지 내년에 가는 거 보고 올라탈래 나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내년을 말씀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긍정과 중립이기는 한데요. 사이클에 있어서 내년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은 열려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이라는 점으로 정리를 하면서요. 조선주 보유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또 희망의 서광이 보이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갑니다. 신재생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아요. 중립과 부정인데 이거 중립이랑 부정으로 남겨두고 그냥 안 봐도 되나? 한 번만 더 점검 받을게요. 정원정 부장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 미국 쪽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따라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물론 풍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또 그쵸 미움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낙폭이 깊습니다만 신재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해상풍력 프로젝트 소식은 오늘 좀 많이 나온 가운데 풍력주는 트럼프 입김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태양광 쪽으로는 미국 관련주가 좋으니까 지금 좀 담아둘까 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바라보고 싶은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아주 네. 크게 받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좋으면 관련된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데 사실 신지상 관련해서 지금 앵커님께서도 오랜만에 이제 점검 한번 받아보겠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약간 조금 관심이 조금 많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굳이 여기서 이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신재생보다는 최근에는 원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신재생에 관련된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뭐 오늘은 뭐 풍력이 많이 빠지긴 하지만 태양광 관련 종목도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어제 뭐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뭐 풍력도 그렇지만 시장 대비 아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졌다는 얘기는 주가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좀 많이 바닥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장점을 뽑자라고 하면 이 가격이 싸다라는 점. 네. 요거 말고는 아직은 특별한 메리트 때문에 이거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조선업에 뭐 좋은 뉴스 나오는 것처럼 이 태양광이나 어쨌든 풍력, 이 신재생 쪽 관련해서 어쨌든 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뭐 나오던가 아니면 특별한 기술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한번 이제 이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조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중립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OCI 홀딩스는 지금 정고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다시 한번 가능성을 품어볼까 하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좀 조절을 하셔라 의견이 있네요. 대응 전략 받아봤습니다. 신재생 쪽은 조금 더 그렇다면 시간을 갖고 바라보는 것으로 의견 정리합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반도체 볼 거고요. 반도체는 지금 로봇과 함께 긍정 의견 두 분 모두 주고 계십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망 늘 좋았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장 막판의 움직임이 퍼포먼스가 뛰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플러스권 잘 유지하네요. 21선 닿을 때마다 샀어야 되네요. 그렇죠. 항상 지나고 나면 아쉬워요. 아쉽고. 그리고 아마 반도체를 저한테 배정을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대 의견이 좀 바뀌어서 아마 저한테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중 확대 의견이에요? 네,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제 중립 관점에서 맞아요. 좀 지켜보자는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전고점이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투자에게는 굳이 뭐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 반도체를 제가 계속해서 2025년 1월 달 이제 전력 설비 쪽과 계속해서 비교를 좀 하고 있는데 요건 아마 그 우리 형님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그 전력 설비가 2023년, 2024년 꾸준히 이제 주가가 올라왔고 수주 실적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24년 4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빠진 게 단순히 많이 오른 것이 어떤 반작용에서 빠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성중공업, HD현대일이 또 주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어찌 보면 2025년 초반기에 전력 수요가 겪었던 그런 기술적 조정을 제가 볼 땐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쉬는 구간들 속에서 다시 이제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핑계거리가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1월달 넘어가서 아마도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신년 효과라는 상당히 좋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이미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갈 만한 핑계가 뭐가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보니까 또 신년 효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2019년 1월 달로 넘어와가지고 삼성전자가 20%, 코스피가 11%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그때 오른 이유가 한 달이 지나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신년 효과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해가 바뀌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2월 달 이후에 조금 이제 긴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행보를 탈피하기 위해서 내년 1월 달로 넘어갔을 때 새해 어떤 기대감에서 저는 신인 효과로 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전고점 접근하는 걸 보고 좀 빨라지나? 대주주 양도세 회피는 코스닥만 해당이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기를 좀 바꿨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신증권, KB,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9조로 지금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가 20조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지금 디램 수출 금액을 저도 꾸준히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 20일까지 이제 산출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면은 이게 한 13조 정도 금액이 좀 되거든요. 금액이 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12월 후반부 남원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추산이지만 이게 15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 반도체 수출 금액이 10조 5천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50% 정도 업이 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가 물론 12월 달 좋은 거 반영했겠지만은 11월 달 수치까지 반영을 하게 되고 12월 달 같은 경우 수출 금액이 거의 직각으로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까지 제가 볼 때 반영을 안 시켰다고 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까지는 16만 원이 최고점인데 이것도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내년에 더 좋은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내에서 긍정으로 바뀌셨는데 뭘 먼저 우선순위로 비중 배치를 하실지 궁금하고 네네. 왜냐하면 반도체 투탑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네. 소부장으로 보시는 승부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9월 달에 이미 갔던 종목들 다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텔러 전공- 스펙, 네. 텔러 팹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매출일 비중이 높은 증착 장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었잖아요. 그 이전에 뭐 아시겠지만 공정화 장비 쪽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진공 관련돼 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쪽 관련돼서 장비가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다시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주도권이 하이스에서 삼성전자로 이미 넘어갔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원익아이패스라든지 윤테크라든지 PSK라든지 쪽을 일단 먼저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한일령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일본의 어떤 포토리스트 중국 수출 제한 이런 이슈를 보게 되면은 캠트로스라든지 동지세미캠 같은 종목들도 이제 재료 부분에서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부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난 9월달 테일러 팹 관련돼 가지고 강세 나왔던 종목들이 제가 볼 땐 다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했던 종목들 리스트 쭉 해보시면은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 주셨네요. 삼성전자 체인 내에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 수 있다. 내년에 좀 더 랠리를 기대해보자. 랠리를 기대해보자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정원정 부장님께 점검 받고 싶은 쪽이 엔터입니다. 자, 정원정 부장님께서 엔터주는 뭐 긍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또 하이브 언급 받아봤었는데요. 지금 엔터 4사가 다 좋죠? 그리고 여기에 탑픽은 하이브였습니다. 지금 차트 보고 계시다시피 다시 한번 정고 잡으러 가고 있는 꿈틀꿈틀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부장님, 하이브가 여전히 탑픽으로서 매력도 주시는지 지금은 약간 좀 더 온도가 변해서 엔터 4사 뭘 사도 괜찮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지요? 사실 이제 제가 엔터
하이브 갖고 왔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어서 그죠?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마음이 바뀌지는 않고 엔터 쪽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하이브 좋다라고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BTS 재결합하면서 내년에 이제 신보가 나오고 그 관련해서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원된 이 수가 있고 어쨌든 한 350만에서 400만 명 정도가 관람할 거다라고 보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하이브를 갖고 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는 조금 약했더라도 오늘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뿐만 아니라 사실은 SM도 강하고 YG도 강하고 다 4사가 모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 쪽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중에서 탑픽을 제가 금요일에 하이브를 갖고 왔었는데 그렇죠? 전에 한번 제가 탑픽 갖고 왔던 게 YG 엔터였었거든요.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내년 빅뱅 20주년, 그다음에 블랙핑크 10주년 관련해서 이제 월드 투어가 또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YG 엔터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사실 이제 그 갖고 온 이후로 주가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렇게 확 뜨진 못했지만 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도 사실은 중국에서 조금 해제가 풀리냐 한알령이 풀리지 않나 기대를 했다가 풀리지 못하면서 주가가 조금 약간 재미없었는데 이제 내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중국 방문을 관련해서 그것도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엔터주들이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하이브는 그렇다면 35만 원 라인대 보겠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바로 탑픽 넘어갑니다. 오늘 또 공시가 나왔던 종목이죠. 현대건설이고요. 자리 예쁜가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난주 사실은 이제 미국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파트너사 약간 페르미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에 한 10% 넘게 주가가 좀 빠진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 이슈가 사실은 현대건설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파트너사의 자금 조달 구조랑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이제 시공 역량이나 그다음에 기술적 결함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설령 이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전 밸류체인 다른 기업들이 받는 그런 평가에 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 이제 월화 그런 이슈 때문에 급락했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또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평선을 충분히 지지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탑픽으로 가져왔고요. 예.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8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8만 원 라인대 기관의 연속된 수급도 보이네요. 특히 연기금단에서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정태근 이사님의 탑픽으로 넘어갈 텐데요. 로봇 네. 대표주 갖고 와 주셨습니다. 로봇은 진짜 지치지도 않네요. 네. 그동안은 이제 감속기라든지 감속기를 포함한 액추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잖아요.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차를 두고 램보 로보틱스도 이제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관련돼가지고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아까 우주항공 얘기할 때 그 행정명령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 서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맞거든요. 이제 로봇 쪽에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신경전이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러트링 그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로봇 기업들과 연쇄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거 외에도 상무부가 로봇이라든지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내년에 로봇 관련돼서도 행정명령에 대해서 서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 산업 육성을 모멘텀이 되게 된다라면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램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안 오른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소외가 됐었지만은 아마 로봇 시장 공략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쪽도 또 아마 또 강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 9개 파트너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 로봇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기대감을 가져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입니다. 그거는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차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어떻게 종가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난 11월 달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50만 원 이하,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전에 정원정 부장님께서도 좋게 봐주셨던 종목이에요. 더불어서 우리 정태근 이사님 이렌시스도 탑픽으로 주신 바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37.2% 그리고 41.2% 제공량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엄청난 상승 추세가 로봇주에서 이어지네요.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